2016년 1월 2일 5시 새벽 5시 20분입니다. 2016년 소리가 안 돼가지고 신경을 많이 썼어요. 새벽 종이 아니고 학교 종입니다. 이럴 때는 앞에 시그널 화면이 이미지 화면이 아직 없으니까 제가 지금 배우고 있어요. 베가스에 가서 배우고 있어요. 특강을 하고 있어요. 그 스피드 화면 어떻게 제작을 하는 거 뭐 이런 걸 배우고 있어요. 다음 얘기고. 제가 이 새벽종을 치기도 하지만은 사실은 학교종을 치는 사람인데 종 하나를 더 쳐야 될 것 같아. 이야기종이라고. 자, 이거 움직이게 해놓고 현재 왜 안 움직여? 그게 아니구나. 잘못 찍었구나. 저거는 걸리면 내려놓은 거고요. 여기 세트장을 조정하는 것이 만만치 않습니다. 아이고, 좁은 데서 이동식으로 이제 여기 오고 뭐 저기 가고 저 위에는 저게 이제 텔레비전인데 저게 더 큰 게 있거든요. 7, 8만한 개. 방송들 하는 거 보면 그런 거 갖다 놓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화면이 동시에 2중, 3중 화면이 나오고 또 말이 나오고 다 되는 일인데 나는 할 줄 몰라요. 그리고 첫째는 장비가 없어요. 그런 장비를 가지고 하려면 돈을 많이 들여야 되죠. 오늘부터 새 프로를 하나 제가 시작합니다. 좀 이따 말씀드리고요. 지금 이게 그건데 좀 이따 말씀드리기로 하고, 지금이 5시 20분이지만 저는 잠을 안 잤습니다. 어제 밤에 명견말리라는 걸 했어요. 여러분, 그건 뭔 말인가 모르죠. KBS의 명견말리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오래 한 거예요. 오래됐어요. 저는 거의 봤는데 밤에 그걸 12시부터 5시까지 4시 20분까지 4시 20분까지 정확하게 5편인가 6편을 했어요. 그걸 보느라고 그게 볼만합니다. 옛말에 앉아천리 서면 말리다 하는 말이 있어요. 앉아서 천리를 본다 많이 한다 소리죠. 내가 일어서면 말리를 보는 사람이야. 우리 아버지들이 앉아천리 서서 말리 이런 말을 했어요. 명견말리라는 것은 그 말리가 우리 중시조 할아버지 조남이 천자 만자리 자인데 그 말리예요. 말리를 본다는 건 미래를 본다는 얘기입니다. 미래를 본다는 이야기는 내가 해석하기에는 나는 천만리 장군의 후손으로서 어린이들의 미래를 말리라고 보는 거예요. 말리. 천리, 말리, 10만리, 만만리, 6만리, 이 먼 말리. 미래는 우주와 연결된, 예전에야 우리 동네만 그 하늘만 이것만 봤잖아요. 산으로 막힌 하늘만. 바다가 있는 줄도 잘 모를 정도로 바다 구경 안 하고 죽은 사람이 많았어요. 비행기 기차도 안 타고 죽은 사람도 많았고. 그러나 이제는 명견말리 세월입니다. 그걸 보면서 메모를 해가면서 내가 본 거 아닙니까? 메모를 해가면서. 거기에 기억해야 될 것들이 참 많이 있어요. 하여튼 애국가 할 때까지 봤는데, 그러기 전에 어제는 또 제주의 봄, 여름, 여기까지를 제주 영상을 하더라고요. 오늘 저녁에 가을인가를 한데, 근데 보니까 그 촬영이 사람이 말이에요. 카메라 들고 촬영한 게 아니고, 애국가 있죠, 애국가. 아침에 애국가 나오는 거, 그거하고 똑같은 식으로, 애국가가
카메라 들고 걸어 쫓아가서 찍은 게 아니에요. 촬영 항공기에서 찍고 드론으로 찍고 비행기에서 찍고 드론에서 찍은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바다가 막 그 돌고래가 뛰어도 그 싹 돌아가면서 찍고 또 도담 산맥이 쫙 나오고 뭐 소백산 뭐 천문대가 나오고 독도가 쫙 나오고 여러분 보시기에 그 어떻게 보여요? 그냥 편하게 보면 돼요. 그렇지만 그것이 현규가 여기 영상을 찍고 갑니다만서도 저것으로부터 시작입니다. 한 발짝부터 시작이에요. 우선 저게 어떻게 나오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이치를 개념을 깨닫는 게 중요해요. 다른 사람은 영상을 어떻게 찍는가? 그건 기술력이죠. 다른 사람은 영상 속에 무엇을 담는가? 그건 내용물이죠. 콘텐츠죠. 기술력이라고 하는 거는 세트라고 하는 건 뭘 하는 건가? 이걸 왜 갖다 놔요? 심심하니까 그냥 그림이라도 움직이는 것이 집중하는데 제가 사실은 산만하게 방해를 합니다. 그렇지만 언제나 그 자료 화면이라고 해서 방송을 보면 저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저 위에 큰 텔레비전 같은 건 저건 큰 텔레비전도 아니에요. 저보다 훨씬 큰 그야말로 이 7, 8만한 이런 큰 화면을 갖다 놓고 거기다 배경을 깔고서 무슨 이야기를 하면 김정일 이야기하면 김정일, 김정은 이야기하면 김정은, 미국 이야기하면 오바마 얘기하면 오바마의 자료 같은 걸 거기다 딱 까는 거죠. 지금은 이렇게 세월이 뭐라고 할까? 예전에는 아주 원시시대는 말도 못했잖아요. 이렇게 해서 대화를 통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또 좋아한다고 해서 결혼도 하고 그랬겠죠? 그러다가 글이 나왔잖아요. 글이 나오고 나서 무엇이 나오니? 영상이 나온 거예요. 비주얼이 문자를 잡아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참 얼마나 볼만합니까? 이게 영상 화면으로 내용을 보충해가면서 하니까 참 볼만하죠. 볼만해. 근데 내가 이게 수동으로 이렇게 차려놓고 이렇게 무엇을 하나차로 시작하려고 하는데 새벽종이 아니에요. 이야기종이 이야기종. 키즈 스토리 뮤지엄 뭐 이렇게 뭐 이제 우리말로 하면 어린이 이야기 박물관을 사이버상에 하나 만들려고요. 가만히 보니까 내가 어제 제가 새벽종 60회였었다군요. 1월 1일 첫날 제가 금년도 할 것을 이렇게 쭉 이렇게 적어서 보여드렸어요. 생각나시죠? 제가 지금 백부작 기독교 교리 12가지 특강을 시작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귀한 일이다 라고 했고요. 제 인생 결산을 하는 하나의 작품이라고 했어요. 그는 성경의 12가지 교리를 해나간다고 그랬고 2006년도 영상 계획을 보면 이것을 백부작을 하고 새벽종 틈틈이 하고 이야기, 국문학, 문법, 인성학 스터디, 찬양학 특강, 세계다 스터디, 영상일기 뭐 이렇게 할 게 많아. 정말 세계 영상일기는 한라산, 오름, 올레길, 뭐 제주의 자연환경, 제주로 갈 테니까 이런 것을 만들어서 미래에 후손들이 보면 좀 자세하게, 다시 말하면 영상 제주는 못하죠. 기술이 약하니까. 그러나 두 가지가 있는데 무엇을 담았느냐 하는 콘텐츠 아닙니까? 내용. 거기다 뭘 담아? 춤추는 거 찍을 수 있고 나무 파도 혹은 산새 뭘 담을 수 있죠. 무엇을 담습니까? 탤런트들, 가수들, 뭐 선생님들 가르치는 거, 특강, 인터뷰,
중요한 것이 이제는 영상시대인데 영상시대는 둘로 분류가 돼요. 하나는 영상 화면, 기술력, 하나는 영상 속에 담긴 내용. 미인이 나오느냐 그거 내용에 들어가는 건가요? 화면에 들어가는 거예요? 기술력에 들어가는 건가요? 미인이 나온 것은 내용에 안 들어간다고 봅니다. 나는 무엇에 들어가는가 하면 화면에 들어간다고 봐요. 꾸미기에. 미인이 나와도 뭐 그 조명이나 뭐 빵빠레나 뭐 이렇게 무대나 의상이나 이런 것이 제대로 안 돼 있으면 미인이라고 미스 코리아라도 거기 나오면 별거 안 똑같아요. 우리랑 똑같습니다. 그들이 다른 것은 의상이 다르고 배경이 다른 데서 화장도 다르게 하고 나오니까 그거 말고 그거는 기술력이나 어떤 꾸미기라고 하는 것이고, 제가 말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그가 나와서 무슨 말을 하느냐, 나 이쁘잖아요 이럴 수도 있고, 아 이쁘게만 있어서 고맙습니다 할 수도 있고, 나를 이렇게 지어주신 어머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할 수도 있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태어나서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습니다, 이 예쁜 얼굴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안 예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힘을 주게 해 주세요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못생겼다고 하는 걸 비웃을 수도. 내용이 뭐냐, 그가 나와서 무슨 말을 하느냐, 그래서 무엇을 전달하느냐, 누구에게, 여보 사랑해, 자기 사랑해 이렇게 하는, 거기 나와가지고 자기 애인한테 뭐 이렇게 메시지 전하는 것도 있겠지만, 국민들에게 혹은 나는 거기서 뭐를, 어린이에게 어린이가 미래다 라는 거, 어린이. 그래서 내가 그 어린이 박물관, 어린이 사이트 어린이 영상, 그러니까 사이버 키즈 뮤지엄, 어린이 이야기 박물관, 이런 것을 하나의 프로젝트로 만들으려고 그래요. 그리고 또 만들게 되면 또 그 오프라인에 만들면 좋죠.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제가 무슨 얘기를 지금 했어요? 사람이 세상을 왜 살고, 사람이 왜 자식을 낳고 기르고, 저 같은 사람은 왜 영상을 찍고, 무엇 때문에 작가들은 책을 쓰고, 저 밤새 무엇 때문에 저 명전만리를 보았겠습니까? 야, 그들이 얼마나 미래를 멀리 내다보고 얼마나 좋은 프로그램을 만드는, 그것도 그거지만, 야, 나는 그런 쪽에서 무엇을 할 것인가, 그런 걸 찾느라고요. 마지막에 송승환 씨가 나와가지고, 그분이 내가 볼 때는 그분도 문화부 장관감이야. 옛날에 그런 사람들이 많이 했잖아요. 영화 감독도 하고 뭐 배우도 문화부 장관하고 그랬잖아. 몰라, 하여튼 그렇게 따진다면 참 문화부 장관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영국의 스토리텔러 클럽이 있는데, 정부가 지원을 해서 그것을 뭐 몇 년 하는 동안에 국내 수출이, 산업이 해마다 얼마를 발전해서 뭐 짧은 기간에 15%가 신장됐다든가. 내가 메모를 그거는 안 한 것 같아. 그거는 안 한 것 같아. 제가 어린이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을 사명으로 알고 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린이들에게 이야기를, 뭔 이야기를 들려주느냐, 이거 굉장히 중요한데, 나도 그거
매일 고민하는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갑자기 물으면 한마디로는 대답 못해요. 다만 어린이에게 할아버지가 있다, 아버지가 있다, 엄마가 있다. 그리고 기독교인이라서 하나님이 계신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부모님의 뜻대로, 선생님의 가르침의 뜻대로 그렇게 살면서 슬프지 않고 괴롭지 않고 아프지 않고 건강한 세상에서 마음껏 기뻐 뛰면서 감사하면서 살아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공부를 열심히 해야 돼. 이리와 공부해. 공부도 시키는데 그게 공부가 그런 공부가 아니고 인성교육. 참 막연스럽습니다. 그만큼 내 사명이 무거워요. 현규가 것을 냈습니다. 자, 제가 뭐를 한다고 했어요, 방금? 배경화면에 찾아놓은 것이 무엇인가 할 것 같으면 국립중앙박물관 3부입니다. 3부. 제가 지금 한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어린이 이야기박물관 이렇게 말했어요. 그거 어떻게 한다는 거냐? 이 지금 국립중앙박물관은 3부작이 어린이 박물관에 갔던 겁니다. 국립중앙박물관에 가면 어린이 박물관이 있어요. 이제 박물관 밖에서 전경을 이렇게 찍고 있는 것이고 앞에 남산타워 찍었고 이제 어린이 박물관으로 들어가는 길을 안내해 주고 있는 겁니다. 어린이 박물관으로 들어갈 거라고 오프닝을 하고서 밥을 먹고 들어가는군요. 거기서 어린이 박물관엔 밥을 먹을 수가 있어요. 싸가지고 가서. 자, 이제 어린이 박물관으로 들어갑니다. 이걸 조금 봐야 될 이유가 있어요. 그래야 다음 이야기를 해요. 어떤 아이가 지금 마이크 줄에 걸렸어요. 우리 미소가 이때만 해도 많이 어렸죠? 이 영상은 짧아요. 국립중앙박물관 3부 어린이 박물관. 이거는 뭐 10분짜리 정도밖에 안 되니까 짤막하니까 지금 계속 어린이 박물관을 다니고 있어요. 뒤로 돌아서 자 이제 박물관 2부는 시간이 꽤 깁니다. 40분 되네요. 자 이걸 바탕화면으로 틀어놓고서 무엇을 한다고 하는 것이냐, 어린이들에게 엄마와 같이 와서 저기 가보면 별걸 다 보게 돼요. 저런 것도 보지만
참여하는 이야기 박물관을 만들면 어떻겠느냐. 발표에 발표. 우리 세종인성학당에서는 우리 어린이들을 이미 발표를 시작을 시켰습니다. 미소, 소리 애들은 발표를 잘해요. 어떠한 주제를 주면 그걸 가지고 말을 이끌어가요. 방학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번 겨울방학의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5분 정도 하겠어?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야, 너 준비를 해라. 메모를 좀 하든가. 방학 동안에 무엇을 해야 되고 왜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고 그래서 무엇을 어떻게 하려고 한다. 쉽죠? 쉬워요. 아니, 말하는 사람이 말 못하는 게 어딨어. 그런데 이제 거기서부터 어렵습니다. 말을 하는 것이 어려운 게 아니라 말의 내용을 무엇을 담느냐가 어려운 거예요. 거기에 뭐 꽃봉오리를 달고 나온다든가 뭐 예쁜 옷을 입고 나온다든가 그거 다 딸린 거예요. 영역이 갈래가 달라. 갈래가. 영상에는 갈래가 있다 그랬어요. 두 가지가. 무엇이냐, 무엇, 내용, 어떻게 했냐 라고 하는 그 기술력. 우리도 앞으로 드론이라는 게 그게 비행기를 그게 100만 원이면 좋은 거 사요. 사는 걸로 알아요. 내가 알아봤더니. 그거 근데 조정하고 그런 게 좀 어려울 거예요. 그거 가지고 뭐 몇 메타 상공에 띄워서 뭐 어떻게 찍어. 그걸 영상을 만들어 죽어납니다. 헬리콥터를 한 대 사가지고 헬리콥터에서 하는 그 속에서 영상을 찍으면 하는 헬리콥터 돌아가는 소리가 들어가고 막 이러죠. 근데 그건 부르르 하는 소리는 다 빼내면 돼. 조용하게 그건 또 비디오만 추출하는 거 다 그런 거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볼만하게 만드는 것도 중요하고 어디 가서 말하는 것도 중요하고 환경도 중요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무엇을 그 속에서 말하느냐. 근데요, 요즘에 이게 외면당하고 있어요. 뭐 볼 게 있느냐. 그러니까 새벽종이고 이야기 박물관이고 뭐 볼 게 없지. 볼 게. 하이, 양마다 볼 게 없다고 투정하는데 이거 뭘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여기를 어떻게 꾸미면 되겠어요. 아무리 꾸며봤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이해를 해야 돼요. 하루 종일 봐도 1시간을 보고 깔깔거리고 했는데도 보기는 봤는데 아는 게 없어. 들은 게 없어. 그럼 듣는 게 더 중요하냐 보는 게 더 중요하냐. 둘 다 중요하죠. 둘 다 중요해요. 그런데 지금 방금 말한 그 영국의 스토리텔러 클럽이라고 하는 데서 그 클럽을 왕성하게 정부가 지원을 하고 나서 국가가 그렇게 발전했다고 하는 명견만리에 있어요. 그게 한번 여러분 보세요. 내가 정확하게 데이터를 모르는데 엄청나게 발전했습니다. 뭐가? 산업이 발전한다는 게 뭐예요? 삶의 기반이 든든해졌다는 거죠. 그건 왜 그럴까요? 이 말 속에 모든 게 다 들었습니다. 드론이나 헬리콥터가 와서 찍는데 모든 게 다 들은 게 아니고, 그래서 그거 찍었으니까 그것만 보는 게 아니고 거기다가 이제 그 더빙을 해서 나레이션을 해설을 넣잖아요. 그래야 제주 이야기가 나오지. 제주 그 올레길 걷는 걸 주로 했더라고요, 쟤는. 울산에서 있는 자매가 뭐 누가 외국인이 캐나다 사람이 뭐 어떤 요양 호스피스 간호사가 이런 사람들이 올레길을 걸으면서 잘짓거릴 때 혼자서도 딸딸딸 뭐 어쩌고 해가면서 잘짓거리더라고. 전에 뭘 해봤는가 하여튼간에 그러면서 거기에 이제 해설을 하는 사람이 그 나레이션을 덧입힙니다. 어린이들 전용
이야기 박물관을 만든다면 두 가지로 운영하면 됩니다. 우선 이 사이버에서 내가 하는 것은요, 별도예요. 그렇게 따지면 세 가지예요. 이거는 무엇이냐? 내가 한다고 하는 것은 엄마들을 위한 어린이에 대한 이해 강연입니다. 어린이들 키우는 엄마가 아버지가요 참 신경 많이 써요. 공부 때문에, 먹는 것 때문에, 습관 때문에, 건강 때문에. 그거를 모두 다 내가 갈래를 쳐주려고 합니다. 애들이요 먹는 것에서 먹고 싶어 하는 것만 먹이지 마세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걔가 평생 살아갈 힘은 무엇을 먹느냐에 달렸습니다. 아무런 표가 지금은 안 나도 먹는 것을 잘 먹여야 된다. 잘 먹는 게 뭐야? 잘 먹는 거는 많이 먹으라는 게 아니에요. 고루 먹으라는 거예요. 사람이 먹는 음식에 대해서는 골고 뭐 이런 걸 내가 합니다. 조금만 열이 나면 바로 병원에 들어가서 열을 팍 내키죠. 미국의 우리 아이들은 그렇게 안 해요. 그냥 감기 걸리면 감기 그냥 어지간하면 앓게 둬요. 감기를 못 앓게 만들면은 영원히 감기에 대해서 면역력, 저항력이 약해서 훈련 안 받은 군인과 같습니다. 잠 많이 자게 둬. 그냥 학교를 못 가더라도 그냥 제가 저렇게 잠을 많이 자는 거 왜 저럴까? 잠 많이 자게 두고 공부 할 때는 적극적으로 하고 놀 때는 확 놀게 두고. 나는 이런 것에 대해서 어린이들의 실수를 용납 못하는 이 세태, 어린이들이 성적이 떨어지는 것을 도무지 견디지 못하는 이 부모들, 어린이들에게 무엇을 가르치는가 보니까 가르치는 것이 허황된 거나 가르치려고. 허황된 거. 빛 좋은 개살구를 만들으려고. 그러니까 참살구를 만들어야 되는데, 나는 이런 것에 대해서 어린이들 문제를 시사와 연관시켜서 방송도 나오고 신문도 있고 인터넷도 있고 있기 때문에 내가 하려면요, 오늘 방송에서 보았는데 유치원 부모가 아이를 이렇게 후려패니까 애가 탁 넘어졌는데, 이런 거 큰 문제가 아니더라도, 작은 문제라 하더라도 나는 그런 걸 가지고 이 이야기 할아버지로서 어린이는 그런 것이다. 엄마들에게 학교나 아동 심리학과, 아동교육학과, 뭐 유아교육과 이런 데서 배울 수 없는 것을, 그럼 난 어떻게 알아요? 고민을 많이 하니까 알아요. 상당히 알아요. 그리고 아는 것이 유아교육과 교수나 그런 분들하고 계열을 달리해요. 내게 더 낫다는 얘기가 내게 더 부족하지. 그런데 그런 것이 이렇게 합치는 겁니다. 이게 전통 경륜 있는 할아버지들, 또 공부를 하고 고민을 한 사람들의 말은요 달라요. 그리고 또 기도한 사람의 말은 달라요. 이것만도 아니고 그것만도 아니에요. 하여튼 나는 그것을 갈래로 치면 세 갈래 중에 첫 갈래를 할 거고요. 그거를 내가 왜 그걸 여기 계획서에 내년도 계획서에 이걸 넣어야 돼. 이야기 박물관, 이거를 넣어야 돼. 이야기 박물관을 보여요. 이게 여기다가요 영상 자막을 넣으면 잘 안 보여요. 영상 자막이 어디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저 꼭대기다 쓰면 모를까? 여기다가 내려 쓰면 보이겠구나. 이야기 박물관을 만나. 이야기 박물관을 만나. 그거를 이제 생각이 나더라고요. 명견만리 보다 보니까 참 이야기 박물관을 그거 내가
만들어야 돼. 그런데 이런 말을 내가 제주에서도 김영호 권사님한테도 하고 몇 번 했어요. 이야기박물관을 만들어야 돼. 그리고 전에도 어디서 영상에서도 했을 거예요. 그러면서 이거는 이거는 내가 하는 강연이고 어린이들에게 박물관에 모아가지고 발표하는 걸 가르치는 겁니다. 발표는 지정곡이 있고 자유곡이 있어요. 자유곡이라는 거는 엄마 아버지하고 이야기를 만들어 가지고 가서 하는 거예요. 같이 출연해서 해요. 엄마 아버지가 지도를 해준 것으로 와서 발표를 해도 돼요. 지정곡은 그날 와서 딱 주는 것만 발표해야 됩니다. 가령 예를 들어 이야기 박물관을 만든다면 박물관, 근대사 박물관, 한국사 박물관, 국립중앙박물관식으로 여러 형태로 제주에는 박물관이 몇 개라 그랬어요? 100개가 있다 그랬어요. 150개가 있다 그랬어요. 박물관이 많아요. 100개가 넘는 것 같아요. 하여튼 그런데 그 박물관들이 전부 다 자기 컬러와 자기 색깔을 내고 있어요. 거기는 성박물관도 있대. 난 안 가봤어요. 성박물관. 뭐 어떻게 해놨는가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야기 박물관을 만들어야 된다. 자, 딱 들어왔어요. 고조선 박물관이야. 그럼 단군 이야기를 단군 토론을 하는 박물관이에요. 어린이들 200명, 500명, 300명, 100명 이렇게 모여서 신라방이야. 방. 고조선에 대한 사료는 요즘은요. 실물도 좋지만 영상이 얼마나 좋습니까? 3D로 잘 제작을 해서 어떻게든지 그래서 거기에서 지정된 주제를 주고서도 발표를 하게 하는 거죠. 문제는 상급을 후하게 줘야 돼요. 어린이들에게 아주 호기심이 가게. 그 인형도 말이요. 뭐 요만한 거 주지 말고 인형도 요만한 거 주지 말고 그냥 애가 끌어안도 못하고 그러니까 큰 거 크다고 꼭 비싼 게 아니에요. 그래서 특화를 시켜서 어린이들이 아주 환장을 하고 좋아하게 만들어줘야 돼. 그럼 그 돈은 어디서 나와? 박물관을 만들려면 그런 돈은 또 후원도 받고 해야지. 그 입장료도 받아야지. 또 엄마들한테 찬조도 받아야지. 아니 돈 있으면 내가 써버리지 뭐. 뭐 하루에 코너별로 자 역사, 문화, 교육, 안보, 부모, 가정, 학교, 친구 주제를 10가지, 20가지, 30가지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부, 초등 저학, 초등 고학, 4, 5, 6학년, 중등 여기까지만 하면 돼. 고등, 대학 얘들은 봉사자로 세워요. 어떻게 봉사자로 초등 유치원 때부터 커 올라가면 걔들이 봉사자가 돼. 후배들 저거 하는. 매일 거기서 잔치를 벌이는 겁니다. 그래 학교를 다 동원하는 거예요. 동원돼요. 안 되는 게 아니에요. 동원됩니다. 그게 요즘에는 자율, 방과 후 이런 학기제로 교육을 많이 전환합니다. 교과서대로 하다가 보니까 그 교육이 아니거든. 인성이 다 망가졌어요. 군대에서도 왕따가 생기고 뭐 엉망이 돼버린 거예요. 엉망이. 그러니까 지금은 이 다양한 음식을 한 가지만 먹이는 게 아니라 가려서 아이스크림만 먹이면 안 된단 말이에요. 골고루 먹이듯이 학문도 고루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던 할머니 할아버지들의 해녀박물관 그런 거 얼마나 유명합니까? 예전에 해녀가 그거 그렇게 지금은 유네스코 이제 등재되고 해녀 이렇게 세계 유산에 등재되고 말이에요. 이 이야기 팀을 돌리는 겁니다. 어떻게 재미있게 할까? 특별 출연도 시키는 거예요. 누굴 불러?
뽀미 언니도 부르고 하나 언니도 부르고 뽀시기도 부르고 뽀동이도 부르고 가끔 불러. 그래서 이벤트를 하는데 이야기 할아버지는 거기서 이야기하면 잘하지. 그리고 그 선생님들은 누가 합니까? 엄마 아빠가 하면 된다니까. 엄마 아빠가 또 하면 돼요. 엄마 아빠들이요 잘 짓거리는 사람이 많아요. 그 짓거리게 좀 해줘야 되는데 짓거릴 수 있어서 내 돈 내고도 짓거린다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을 영상으로 잘 촬영합니다. 그래서 기록으로 잘 보관합니다. 어떻게 하는 건가요? 그러면 아이들 자, 아까 말한 뭐 학년별로 다 나눠도 돼요. 1학년서부터 6학년까지 다 나눠도 돼요. 유치, 초, 고, 4, 5, 6학년, 중 4개가 5가지, 10가지, 30가지의 주제를 가지고 자유 토론, 자유 발표, 자유 스피치, 프리 스피치, 지정 스피치, 강연. 이래서 이것을 선별을 하는 겁니다. 상을 많이 줘요. 어떻게 돼? 내용상, 말하는 상, 언어 구사력상, 여러 가지 상을 많이 주면서 왜 상을 줘도 되느냐? 상을 비싼 상이 아니라 아이들 기를 돋우는 상은요, 그 많이 비싼 게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다른 아이들에게 이거 왜 합니까? 근데 이거 하면 뭐가 좋은데? 어린이들의 사고력이 깊고 넓어진다 이게. 아무리 많이 배우고 유학을 갔다 와도요, 그래도 이 넓은 사고력과 발표력이 없는 사람은요, 글로 써가지고 뭐 박사학위, 뭐 석사학위, 뭐 논문 잘 써. 그거하고 인간성하고 틀리다니까. 그거하고 인성하고 달라요. 그거하고 스토리텔러 클럽이 영국에서 세계를 발전시켰다는 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성격이 다른 거예요. 그러면 그 코너 정말 제주에 그 특화된 박물관을 하나 만들어서 무엇을 특화를 해서 100개를 다 분석을 해야 돼. 아니 미국을 다 분석해야 돼. 영국까지 분석해야 돼. 파리, 루브르 대형 미국의 스미소니안 그런 박물관들의 그 특성된 것을 특기를 끌어와야 돼요. 제주로 끌어오는 거예요. 한국의 박물관 다 중요한 것에서 콘텐츠를 끌어오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빠진 것을 얻는 거예요. 뭡니까? 이야기를 얻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서 보고 왔다 이렇게 하나 보고 왔다가 아니라 보고 와서 이것이 왜 이렇게 생겼으며 이것을 한 단계 더 발전하려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라고 하는 문명의 발판으로 도약하는, 그러면서 사고가 성장하고 인성이 발달하고 지식이 발달하고 세계화의 논의에 뜨이는, 그러니까 이런 것도요 그냥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것도 그런 데서 다 하는 겁니다. 이거 뭐라고 써있어요? 세계사 스터디. 영상일기도 그런 속에서 하는 거예요. 한라산, 오름 이런 데도 어린이들과 같이 가면서 발표와 이야기 박물관과 연결을 시키는 거예요. 자연환경. 그리고 인성학 스터디. 너 나중에 대통령 된다면서? 대통령 왜 되려고 하는데 대통령 돼가지고 나쁜 대통령 되면 안 되지. 이런 모든 것을 이게 뜻은 있는데 뭐 어떻게 한다는 게 머릿속에 딱 들긴 들었는데
이것이 깔끔하게 전달이 되었나 모르겠네요. 답은 간단합니다. 어린이들을 잘 키워야 미래가 있습니다. 답은 간단합니다. 어린이들은 시기가 있습니다. 어린 시기가 지나면 교육이 만원 넣지 가르치면 될 것을 시기가 지나면 100만 원을 들여도 안 됩니다. 어린이 시기 때 공부를 시켜야 돼요. 나는요, 지금 우리 손자녀들이 전부 다 어린이 시기입니다. 초등학교 1학년에서 6학년 사이에 다 들었어요. 얘들이 지금 큰애는 이제 5학년인데 제일 큰 애가 5학년이에요. 우리 나한테서 제일 큰 아이가 5학년인데 얘가 3년 있으면 중학교 4년 이내에 어린이를 떠납니다. 뭐가 돼요? 소녀가 되죠. 소녀가 된다는 건 뭐예요? 이제 여자가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여자가 됐다는 이야기는 생리가 시작이 되고 생식 기능이 발전을 해서 이제는 후손에 대한 준비가 되어 간다는 뜻입니다. 아기를 낳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 이 성교육도 지금 시켜야 되는데 애들이 크면은요, 성교육도 어려워. 내가 이거 뭐 성교육도 내가 해야 돼. 성교육 할아버지가 시키면 잘 시켜요. 그러면 넉넉 잡아봐야 지금 1학년짜리가 우리 한국 나이로는 8살, 6, 7살 7년이면 나는 어린이가 없어집니다. 7년 동안에 나는 어린이에 대한 것을 직접 느끼면서 7년 후면 제일 큰 애는 이제 고등학생이 돼가지고 청소년이 돼 있을 게 청소년이. 그럼 뻣뻣합니다. 어떻게 뻣뻣해요? 말을 안 들어. 몸에 유연성이 없고 생각에 탄력이 없어요. 지금은요, 여기서 하라는 대로 해요. 참 예쁩니다. 하기 싫어도 나 싫어요를 안 해요. 어릴 때는 그렇게 하면 칭찬하면 그게 좋은 줄 알고 참 교육시키기 좋을 때입니다. 이때에 세상을 다 보여줘야 돼요. 호주도 보여주고 프랑스도 보여주고 아프리카도 보여주고 미국도 보여주고 지금 바라는 것은 보배입니다. 지금 들려줘야 돼요. 지금 말해줘야 된다 이거죠. 지금 많이 자고 잘 먹고 잘 뛰놀고 싸우지 말고 싸우기도 해야 된다는 거죠. 싸우는 것은 싸우고 돌아서는 싸움이 있고 싸우고 합치는 싸움이 있습니다. 부부싸움 칼로 물베기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런 것을 잘 가르치면 돼요. 어렸을 때 가르치는 거예요. 중학교 2학년이 한계입니다. 거의. 그 이전에가 스펀지처럼 물이 잘 팍팍 들어가야 색깔이 잘 받아요. 흰종이 같아서. 근데 중학교 3학년 이제 고등학교 이렇게 되면요, 그때도 됐지. 물론 그때도 됐지. 8살 7살 6살 얘들이 안 되듯이 어찌 보면은 뭐 성년이 되기까지 만 18세입니까? 그때 될 때까지는 됐죠. 다만 제일 황금기가 4, 5, 6학년 3, 4, 5, 6학년 6학년까지 중학교 1학년까지 이때는요 그냥 살짝만 톡 그린데려도 까르륵 하고 웃어요. 그리고 어색한 건 또 몰라요. 박미소 김소리 얘들이 말하면 바로 합니다. 은경이 해요. 어제는 은경이 아버지가 전화가 와서 얼마나 반갑더니 어제 또 미소도 왔다 갔어요. 미소가 온다 그래가지고 파리바게트 가서 무슨 뭐 이런 걸 샀더니 잘 먹대. 미소도 왔다 가지고 현규는 또 이거 응? 촬영해가지고 올려놔서 그것도 봤지. 하여간 저 어린이들이 어릴 적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이렇게 하면 야단 맞는다. 야단 맞는다는 게 뭐예요? 야단 맞으면 지게 해롭다는 거 그거가 그게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이렇게 야단을 맞으면은 그때 야단을 맞으면은 흑암을 분별합니다. 선악을 분별해요. 그걸 안 하면요, 야단을 안 맞으면요,
안 돼요. 절대 야단을 맞아야 착한 것과 착하지 않은 미운 것이 있어. 아버지가 되면, 엄마가 되면, 남편이 되면, 아내가 되면, 회사원이 되면, 자식이 되면 그런 것에 대해 분별을 합니다. 그런 걸 이야기 할아버지가 그런 거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야단은 100에 한 번이요. 100, 1000, 만 끝까지 그래만 하면 안 돼요. 근데 그래를 많이 해야 돼요. 아이들을 잘 훈육하는 데 있어서 엄마들은 근데 삐치지. 그냥 이쁘다고만 해만 주지 큰일 나죠. 야단도 치고 이렇게 하고. 그 어릴 때는 오해가 없어. 요때 교육을 해야 돼. 그럼 이거를 아이들만 붙잡고 하느냐? 내가 그게 아니다는 거예요. 아이들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이것은 엄마, 아버지가 아이들과 같이. 자, 할아버지 얘기 들어봐라. 맞잖아. 엄마가 왜 야단치는 줄 알아? 할아버지가 골고루 먹으랬잖아. 그리고 운동을 해야 되고, 잠은 말이야, 엄마가 좀 덜 깨울게. 많이 자. 그렇게 하고, 야, 놀 때는 신나게 놀고, 먹을 때는 먹고, 잘 때는 자고, 뛸 때는 뛰고, 웃을 때는 울고, 울 때는 난 울어. 그런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게 하지 말고, 공부는 성적도 중요하지만 열심히 하는 게 더 중요하다. 뭐 이런 거 내가요. 할아버지 노릇은 잘할 수 있습니다. 내 손자, 손녀가 6인데 이 인성학당에 손자, 손녀가 한 10명 돼요. 다 끌어모으면 돼요. 왔다 갔다 하고. 참사랑해. 그 아이들도 내가 안 잊어버리죠. 걔들도요. 걔들 계속 내가 기도 나옵니다. 저절로. 내가 대한민국 어린이들을 다는 못 가르칩니다. 그래서 제주에 가면 초영제 인성학당을 하겠다는 거예요. 여기에. 그러니까 그게 또 빠졌어. 초영제 교육. 어떤 놈이 초영제예요? 초영제면 초영제, 천재교육은 만재가 하는 건데 내가 만재냐 나 만재용. 어째서 만재입니까? IQ가 높아서 지식이 많아서 만재가 아니라 내가 사랑이 만입니다. 만. 사랑이. 어린이들을 내가 왜 좋아합니까 또? 내가 좋아하는 건 우리 아이들이 다 멀리 있어요. 그리고 또 그것이 하나님 법에 맞으니까. 그래서 우리 송경이는, 큰애는 미국에서 여러 가지를 영상을 제작을 하는데 무슨 영상을 할아버지한테 영어 가르치는 걸 시작을 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시설이 아직 잘 안 돼가지고 할아버지한테 영어가 왜 한국어로 한국인에게 영어를 가르치는 걸 하면 우리 그런 사이트 많잖아요. 나한테 그거 보여주면서 좀 고급으로 놀아라. 수준 있게 놀아라. 예. 아이고. 그런데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할 것 같으면은 체력입니다. 걔들요? 할아버지 나 이거 할 수 있다 해서 보니까 머리를 안 대고 공중에서 도는 걸 해요, 요새. 그걸 공중회전을. 머리 땅에 안 닿고 공중에서 돈다고 셋이 다 그걸 돌더라. 체력. 자꾸 단련해야 돼. 새로 시작한 사이버 키즈 스토리 뮤지엄. 어린이 이야기 박물관 사이버. 이거 잘 다듬어서 앞으로 좋은 프로그램으로 하던 건데 컬러가 약간 달라서 2016년 1월 2일 첫 시간을 꾸며보았습니다. 엄마, 아빠, 할아버지들 귀담아 들어보세요.